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캐프입니다. 7월 달이 벌써 내일이면 옵션 만기까지 2주째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좀 잘 대응하고 계시나요? 시장이 좀 2,000포인트대에서 참 길이멸렬한 매매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 무겁네요. 머리 위가 무거운데 여기에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가 발표가 됐죠. 가뜩이나 이제 뭐 펀드 환매나 아니면 주도주의 부재 아니면 상승 모멘텀의 이러한 그 부재들, 확실한 이 꼴잡이가 없다. 2,000포인트를 한번 걷어낼 수 있는 확실한 꼴게터가 없다라는 게 증시의 약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한 가지 더 돌덩이가 숙제가 또 나왔네요. 삼성전자 실적을 과연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오늘은 이슈가 이슈인 만큼 삼성전자의 이번 1분기 실적과 2분기 실적과 그리고 거기에 따른 주가 방향 그리고 코스피 전망 7월달 전망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좀 봐드리고요.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 시장에서 지금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좋죠. 짝짓기 매매 또 상승할 수 있는 종목군들까지 1시간 동안 알차게 또 시청자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저랑 같이 외국인 기관 매매 국내에서 가장 잘한다 자부하는 전문가니까요. 같이 매매를 열심히 또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중소형주들 일단은 어렵습니다. 스몰캡, 시가총액 3천억 미만 종목들 커버리기가 상당히 힘든데, 이런 부분들도 저랑 같이 고민을 해결하신다고 한다면 좋은 결과 여러분들께 반드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이 시가총액 구조상 또 이 산업 전반적인 영향력이 미치는 움직임상 글쎄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뭐 시장을 좀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어떤 실적이 나왔는지부터 잠정 실적 발표, 일단은 쇼크였습니다. 지금 주가가 오히려 쇼크 이후에 왜 반등이 나오고 그 이단에 어떤 모습들이 있는지 잠깐 좀 보겠습니다. 자,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시장이 이제 이 가이던스라고 했죠. 가이던스. 얼마 정도, 이 정도 하면 좀 실적을 내겠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각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해서, 잠정 실적 얼마 정도 나오겠다 예측을 좀 한번 해보는데요.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평균 영업이익을 한 8조 원대 초반 정도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죠?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8조 원대는 유지하지 않을까, 8조 원대 나오지 않을까. 가장 보수적으로 보는 증권사들도 한 7조 5천억 정도, 7조 5천억 정도로 보수적으로 봤는데요. 그러니까 기대치가 뭐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8조 원대도 보고 7조 5천억대도 보고 여기서 좀 안 좋겠구나. 분명히 밑으로 하향은 하겠구나라는 걸 모두 다 보긴 봤는데, 이게 쇼크가 나왔단 말입니다. 영업이익이 7조 원대 초반으로 7조 2천억 원까지 전년 동기 대비죠. 2013년도 2분기 대비해서 매출은 9% 감소했고요. 매출은 9%. 매출도 줄었습니다. 뭐죠? 스마트폰이 작년보다 덜 팔렸다, 2분기에. 매출도 줄었지만 더 문제점은 영업이익이 24% 감소했다. 그죠? 영업이익 24% 감소. 매출 감소야 뭐 업황이 정점을 찍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신성장 동력, 새로운 제품군을 찾아서 노력을 하고 비용을 지불하고, 또 M&A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신수종 사업부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우겠죠. 하지만 이 영업이익이 24% 정도 크게 급감했다라는 거는 일단은 좀 타격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감소는 우리가 여기서 뭐로 봐야 되죠? 24% 그냥 줄어들었구나. 7조 5천억보다 7조 2천억이 나왔구나. 어닝 쇼크구나. 이렇게 그냥 단순 막역하게, 삼성은 좀 안 좋겠구나. 단순 막역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삼성전자라는 우리나라 IT 업계의 왕이죠. 지존입니다. 궁궐왕의 왕입니다. 그러면 이 왕의 몸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왕이 몸이 건강이 악화되면 누구를 쪼갰습니까?
관련한 부품 업체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24% 감소했으면 삼성전자가 부품 업체들한테 뭘 합니까? 단가 인하하겠죠. 코스트 리덕션. CR을 때린단 말입니다. 단가 인하를 들어가면 부품 업체들 가뜩이나 부품 업체들이라고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덜 팔렸는데 부품 업체들 물동량이 늘어나진 않겠죠. 매출을 어려운 거는 똑같습니다만 세트 업체가 이 영업이익이 감소하면 나머지 거기다가 물량을 대는 기업들은 단가 인하 압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즉 지금 보면 코스닥 시장이 지금 벌써 55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죠?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중장기 박스권 550선 상단을 다시 한번 터치했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또 돌파 시도죠. 세 번째 지금 트라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휴대폰 부품주들은 어떻게 됐어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저 위에서 반토막 나고 반의 반토막 난 종목들이 수두룩한 섹터가 스마트폰 부품주들인데요. 삼성전자양 IT 부품주들, PCB, OLED, 터치스크린, 케이스, 카메라, 모듈, 이러한 그 스마트폰 부품사들이 모두 다 같이 박살이 났는데 지수가 코스닥이 550까지 올라올 동안 반등을 느껴본 종목들이 거의 없더라. 물론 요새장에서는 KH바텍이나 아니면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일진 디스플레이 이런 종목들이 10%대 이상 이러한 강세를 하나 둘씩 보이곤 있습니다만 전 업종군들이 몇 개월에 거쳐서 주가가 떨어졌는데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은 한두 개밖에 없더라. 아직까지도 삼성전자가 뭔가 좀 답을 내주지 못한다. 그 답이라는 건 뭘까요? 신성장 동력. 그죠? 다른 사업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이 스마트폰 업황의 이 정점을 찍었던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예를 들면 가장 현실적인 것은 새로운 제품이죠. 이제 갤럭시 5가 나왔는데 갤럭시 6를 내갖고 카메라 화소를 2천만 화소로 만들고 물에 빠져도 이제는 방수 방진이 되죠. 이제 차가 밟고 지나가도 안 뽀개지는 스마트폰 이런 거를 만들어 봐야 더 이상의 정점 그걸로 인해서 스마트폰이 더 팔리질 않는단 말입니다. 그럼 뭘까요? 나머지 제가 봤을 때 숙제는 플렉서블 폰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플렉서블 있죠? 접고 꾸기고 이렇게 해서 짚고 다니는 디스플레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좀 스마트폰의 업황은 상당히 조금 어려울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 플렉서블이 나오기 전까지 이것도 제품이 풀어야 될 숙제들이 굉장히 많죠.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삼성전자의 주가의 향매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확대 해석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 관련 기업들의 실전 전망과 목표 주가 하향 조정이 이어질 것이다. 관련 기업이라는 건 뭐죠? 삼성전자 때문에 밥 먹고 사는 기업들이죠. 그죠? 삼성전자양 스마트폰 부품주들. 반도체 쪽은 괜찮습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장비, 대표적으로 원익 IPS 있지요. 장비, 부품, 소재까지 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은 코스닥 IT 쪽에서 신고가 내리는 종목들이 제법 나오고 있습니다만 스마트폰 부품주들은 굉장히 좀 어렵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있을 수가 있겠고요. 자, 넘어가 봅니다. 코스피는 근데 오늘 2000포인트를 가까스로 턱걸이는 했습니다만 지지는 했다. 이게 좀 의미가 있죠.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코스피에서 시가총액 차지하는 비중이 우선주 포함해서 한 18% 정도 되는데 삼성전자가 주가가 안 떨어지죠. 코스피도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만약에 어닝쇼크로 3%, 4% 박살났으면 코스피 지금 1950 밑으로 까져 있겠죠. 근데 삼성전자가 주가가 안 떨어진다. 코스피가 이처럼 지지되고 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문장이 일맥상통합니다. 일맥상통. 그죠? 삼성전자와 코스피는 떨어뜨려 놓을 수가 볼 수가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왜? 악재가 선반영되어 있다. 미리 조정을 많이 받았단 말입니다. 그죠? 미리 조정을 많이 받았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금 이슈가 좀 있었죠. 그죠? 삼성 SDS 상장이나 아니면 삼성 에버랜드 상장과 관련해서 지배구조 계약과 관련해서 일단 한번 솟았다가 거품이 한번 쑥 빠졌다가 한 요 타이밍에 딱 실적이 나온 겁니다. 주가가 위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실적이 나왔으니까 악재가 미리 반영이 됐고 주가가 만약에 타이밍적으로 삼성전자 주가가 막 올라가고 있을 때 삼성 에버랜드 상장 때까지 그런 이슈 나올 때 삼성전자 주가가 막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죠? 삼성 그룹 관련주 전체가 올라갔죠. 근데 만약에 이 꼭대기에서 실적이 터졌으면 아마
어닝 쇼크 하면서 주가가 빡 박살이 났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미리 빠져있는 상황에서 딱 나오니까 미리 차라리 제가 봤을 때는 미리 빠져있는 게 더 낫지 않았나. 시장에 충격이 좀 덜하죠. 그래서 미리 빠져있는 상황, 어차피 여기까지 올 거면 여기서 실적 맞고 떨어지면 굉장히 회복이 힘듭니다. 근데 차라리 떨어져 있는 상황, 앞으로 뭐 더 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미리 빠져있던 게 차라리 시장 충격을 받지 않았던 굉장히 좀 다행이다. 저는 개별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다행이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있고요. 자, 그리고 뭐 삼성전자, 우리나라 뭐 주식이 뭐 삼성전자 시가총액 비중이 크고 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수출 주도형 국가에서 삼성전자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외에 삼성전자 외에 우리나라 주요 수출 상대국 제일의 우리나라 무역국이 어디죠? 제일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이제 중국이죠. 그죠? 그 중국 경기 회복들이 이제 나올 것이다. 미국이 일단은 그러니까 G2가요. 미국은 어떻게 보면 리어카를 앞에서 이제 수레를 끄는 상황이고 이제 중국은 뒤에서 이제 받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줘야 그래야 수레가 위로 올라가고 우리나라 지수가 2000포인트를 돌파하고 올라갈 텐데 미국은 끌어준단 말입니다. 미국은 여전히 강해요. 그죠? 뭐 어제 그제 조정은 나왔습니다만 미국이 제가 미국 증시를 제가 뭐라 그랬죠? 굉장히 센티멘탈이 강하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GDP가 역성장했으면 아마 크게 또 가뜩이나 모멘텀도 없는데 악재까지 반영? 이러면서 크게 망가졌겠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1분기 북미 지역이 일단 한파 때문이라고 뭐 계속적으로 스스로 위안을 삼으면서 센티멘털이 굉장히 강하죠. GDP 경제성 1분기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 GDP가 역성장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2.9%. 매번 이랬던 게 아니라 5년 만에 금융위기 이후에 5년 만에 GDP가 마이너스 성장을 5년 만에 기록하는 쇼크를 봐도 괜찮아. 추워서 그랬어. 이 센티멘털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악재가 씨가 안 먹히는 거예요.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항상 악재와 호재가 공존을 합니다. 그죠? 언제나 호재만 있는 게 아니라 언제나 악재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강세장은 이 악재들을 그냥 다 넘어갑니다. 그냥 다 넘어가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약세장에서는 어때요? 아무리 좋은 호재가 나오는데 씨가 안 먹히죠. 이게 센티멘탈의 차이거든요. 유동성의 차이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센티멘탈이 유동성이 풍부하고 그 풍부한 유동성을 주머니에 돈이 많으니까 굉장히 조금 뭐 과소비해도 어느 정도는 그냥 뭐 눈 감아주듯이 주머니가 얇으면 어떻습니까? 뭐 조금만 좀 과소비하는 거하고도 짜증이 확 나죠, 그죠? 지금은 주머니가 두둑하니까 뭐 이러한 부분들을 다 용서해 준단 말입니다. 5년 GDP가 역성장했는데도 가더라. 그리고 좋아질 것이다. 언제부터? 2분기부터 4분기까지 GDP가 얼마 나온다? 미국 GDP가 3% 성장률. 마이너스 2.9에서 3%. 저는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하반기 장세는 조금 힘들다라고 보는 이유가 지금 주가가 미국 증시가 이러한 그 GDP 굉장히 부진한 지표를 발표했음에도 S&P가 올해 사상 최고치만 뭐 20번 몇 번을 경신을 했었죠. 20몇 번을. 그런데 이렇게 강한 흐름을 봤을 때 만약에 GDP가 3%가 나왔다 칩시다. 그죠? 삼성전자는 뭐라 했어요? 악재 선반영이라 그랬죠. 이 경우는 뭡니까? 호재가 선반영된 겁니다. 3%가 진짜 가능하다 하더라도 미리 올랐잖아. 그죠? 이게 4%, 5% 나와줘야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당위성이 형성이 되는데 뭐 GDP가 뭐 이렇게 널뛰게 하는 지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반기 장세, 올해 하반기는 조금 미국이 좀 힘들겠다라고 좀 보는 게 뭐 미국 떨어진다고 해서 뭐 우리나라 증시가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미국 오른다고 하면 오른 것도 없죠. 그죠? 그거는 좀 확실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확률적으로 봤을 때 미국은 지금 선반영돼 있다. 호재가. 뭐 이러한 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뭐 2, 3분기 아직 뭐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중국이 아주 좀 귀엽게 요새 귀엽게 지표들이 조금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미니 부양책.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뭐 전인대에서 막 이런 그 폭발적인 얘기들을 하는 게 아니라 중국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다른 나라들한테 자기네들이 굉장히 좀 약한 나라인 척 하면서 굉장히 무서운
발톱을 숨기고 있죠. 근데 한자 사자성어가 있는지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중국의 이 뭔가 좀 거대한 것보다는 미니 부양책들이 어때요? 이제 계속 나와주니까 중국 지표들도 개선 기대감이 있겠구나. 센티먼티의 개선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일단 내일 10일이죠. 10일 날 우리나라 뭐 옵션 만기 금통위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윗방향으로 잡으려면 특히나 이제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기 윗방향으로 자리를 잡으려면 내일 옵션 만기 날은 일단은 뭐가 나온다? 중국의 6월 수출이 나옵니다. 6월 수출. 이 지표가 좋아져야 돼요. 4월, 5월보다 증가폭이 확대될 걸로 보여주고요. 그죠? 6월 수출 지표가 내일 장중에 이게 좋게 나오면 시장은 뭐 윗방향으로 자꾸 올라갈 수 있겠다. 그죠? 내일 굉장히 좀 중요한 지표가 나옵니다. 이것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일단은 장은 우리나라의 이 삼성전자가 가뜩이나 이제 뭐 2000포인트가 있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00 이걸 머리 위에서 누르는 악재들이 뭐냐? 2000포인트 지지하는 힘은 유동성입니다. 외국인이죠. 호재는 외국인밖에 없어. 근데 이 2000포인트를 머리 위에 돌들 무겁습니다. 어깨가 무거워. 이 어깨 위에 짐들이 뭐냐면 환율. 내일 뭐 금리를 인하할지 모르겠지만 환율 그리고 여기에 뭡니까? 환매. 기관 투자들 환매. 여기에 또 뭡니까? 기업들 실적. 삼전마저 저 모양인데요. 뭐 다른 기업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실적. 뭐 하나 좀 좋은 게 없죠. 여기에 이렇게 기존의 악재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삼성 넘어져. 삼전까지 가세에 있는 상황. 어깨가 가뜩이나 이렇게 꾸부정한 상태인데 하나 더 지금 이렇게 내려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수는 좀 코스피 쪽은 좀 힘듭니다. 좀 힘드니까 누차적으로 말씀드리지만 2000포인트 돌파하고 올라가기보다는 2000포인트대에서 횡보해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다. 그죠? 2000포인트 횡보, 미증시 보실 줄 볼 필요 없습니다. 미증시가 뭐 사상 최고치를 간다고 코스피가 뭐 가대요. 상관없는 증시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여전히 우리는 답은 하나다. 시장에 대응하려고 하지 말자. 지수에 대해 뭐 선물 옵션 쪽은 뭐 지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 주식하는 입장에서 현물하는 입장에서 코스피가 올라간다고 수익나는 거 아니고요. 그죠? 오히려 코스닥 중소형주들 개인 투자자들 수익 나는 장세는 언제다 코스피가 지금처럼 어리버리할 때 이거 가는 거야 마는 거야 가는 거야. 물고기가 너무 물이 깨끗해도 물이 너무 더러워도 물고기는 살지 못합니다. 그죠? 뭐 코스닥을 물고기를 비유하기는 좀 그렇지만 무슨 얘기냐? 코스피가 지금 2100, 2200, 2300 미국 다우처럼 막 올라간다. 중소형주들 가요? 안 갑니다. 보셨잖아. 2050 갈 때, 2100 갈 때 누구만 가? 전차만, 삼성전자 현차, 기차만 갑니다. 그런 장에서 계륵이에요. 먹을 게 별로 없어. 차라리 그렇다고 뭐 폭락 나오면 다 같이 무너지는 거지만 지금처럼 옆으로 찌글찌글 움직일 때 시장의 코스피에서 답을 못 찾아. 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됩니까? 투자자들이 그렇다고 손 놓고 손 빨고 있어요? 아니죠. 어디로 넘으면 이제 옆집으로 자기네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역으로 중소형주 코스닥을 땡긴단 말입니다. 지금 그런 장세가 7월 달에 오고 있다는 거죠. 기관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죠? 이러한 장세에서 그러면 기관 투자자들 어떠한 종목군들 또 외국인 종목들 스몰캡 장세, 중소형주 장세에서 어떤 종목들이 수익 나는지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 지지난주 제가 계속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이 짝짓기 매매, 그죠? 짝짓기 매매. 업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다시 한번 계속적으로 암기하셔야 돼요. 머릿속에 계속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이런 종목들만 가거든요. 왜? 작년처럼, 작년에는 이제 이 거대한 대군단이 있었습니다. 코스닥을 작년에도 똑같아요. 작년에도 5월, 6월 코스닥 박살났었죠. 그죠? 코스닥이 5월, 6월 달에 얼마가 빠졌습니까? 두 달 동안? 코스닥 500포인트짜리가 110포인트가 빠졌어요. 초점 박살이 났죠. 주가가 마이너스 19%, 20%까지 밀렸단 말입니다. 종목이 아니라 지수가 하한가를 한 대 더 맞은 거죠. 이번 올해도 5월, 6월 얼마가 빠졌죠? 마이너스 55포인트. 작년에 한 절반 딱 빠졌죠. 그죠? 그러고 나서 작년에 7월, 8월 해서 이 110포인트 빠졌던 거를 거의 다 만회했습니다. 말 그대로 V자. 여기까지 올라갔죠. 올해도 똑같이. 언제까지? 한 8월 중순까지. 왜? 실적 나오거든요. 5월 중순, 5월 달에 장이 왜 망가졌어요? 작년에는 버냉키 악재가 있었죠. 테이퍼링 이슈가 처음 터지니까. 이게 뭐야? 주식시장은 처음 보는 거에 환호하기도 하지만 처음 보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익숙하지 않았던 웬 테이퍼링 이게 뭐야? 저도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그렇듯이 그때는 악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악재가 없었습니다. S&P 사상체국지 계속 경신하는데 코스닥 계속 빠졌단 말이에요. 왜? 실적. IFRS 기준에서 실적이 언제까지 발표돼야 돼요? 1분기 실적은 5월 30일까지. 원래 45일 5월 15일까지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죠? 분기 시점부터 플러스 45일 실적 발표. 근데 올해가 이제 2년차, IFRS 도입 2년차이기 때문에 연결 기준, 자회사 실적을 같이 포함하는 기업들은 대부분의 기업들이죠. 15일을 더 줍니다. 15일을. 어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 발표 나올 때 별로 좋지 않거든요. 이게 계속 빠졌던 거죠. 그래서 5월 중순부터 장이 빠지더라. 이번에도 똑같을 거예요. 8월 중순까지 올라가다가 8월 초까지 올라가다가 8월 중순 이후부터 좀 꺾일 것 같습니다. 그죠? 이제 이 부분들, 그래서 8월 중순까지는 먹을 게 많아요. 먹을 게 많고, 이 당시에 V자 반등 나왔을 때 누가 있었어요? 대군, 큰 군단, 여름 수혜주. 너무 더웠고, 비도 많이, 장마도 길고, 그러다 보니까, 여름 테마, 전력난, 그죠? 에너지 저감 장치, ESS, 원격 검침, 또 뭡니까? 선풍기, 에어컨 만드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무더기로 막 치고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죠? 블랙아웃, 이런 얘기들도. 근데 올해는 이미 텄죠. 그죠? 네. 이미 지났습니다. 7월달, 지금 7월 중순으로 가고 있는데도 움직임이 전혀 없으면 이건 없는 거죠. 그죠? 이걸 올해는 패스네요. 올해 그렇게 안 더운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작년에 너무 크게 해먹었고.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올해는 그럼 뭐다? 작년에는 군단 단위의 이 큰 무리가 있었다는데 올해는 각계전투. 춘추 전국시대. 그죠? 춘추 전국시대. 이 춘추 전국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이 명장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도주와 준주도주 간의 이 수익률 갭. 그죠? 주도주가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 이등주가 여기까지 쫓아와갖고 주도주가 내려가면 다시 이등주가 기고 주도주가 다시 치고 올라가고 그럼 여기서 있던 이등주가 이게 수익률 갭 메꾸기거든. 한 놈이 치고 올라가면 이러면 기다가 딱 튀어 올라가고 두 놈이 만나죠. 그럼 주도주는 다시 치고 올라. 이러한 그 수익률 갭 둘 다 올라간다. 일단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죠, 그죠? 굉장히 기분 좋은 일. 이러한 종목들을 일단 여러분들한테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이런 종목을 하셔야 됩니다. 춘추 전국 시대 이 명장들이 있습니다, 그죠? 명장들. 자. 저가 항공사 아직 제가 이제는 따라붙지 못할 종목과 너무 올라서 예를 들면 너무 올라서 지금 좀 붙기가 힘들어 그런 종목이 이 알루미늄 폼, 삼목, S폼
기가 막히게 올랐죠. 차트 보이십니까? 이 화면상으로는 진짜 뭐 상한가가 점으로 보일 정도로 상한가가 점으로 보일 정도. 요만해. 이럴 정도로 막 주가 이렇게 올라. 주가가 5,000원짜리가 지금 38,000원 가 있단 말이에요. 7배 올랐어. 7배. 언제? 이게 뭐 2년 3년 걸려서? 아니요. 반년 만에 7배 올랐습니다. 알루미늄 폼. 거푸집 만드는 회사입니다. 어? 알루미늄 거푸집. 기존 재래식 공법을 지금 알루미늄 거푸집 공법이 빠르게 대체하면서 시장의 판도가 변했죠. 이렇게 패러다임이 변하는 판을 바꾸는 기업들. 알루미늄 폼, 삼목 S폼. 얘 짝이 누구죠? 친구. 금강공업. 같은 업황에 있는 회사라고 해서 그 회사가 두 개가 경쟁 관계이고 얘가 얘를 죽이고 그죠? 시장 또 새로운 진입자를 막고 이렇게 해서 겨우겨우 먹고 사는 업황보다 얘도 벌고 쟤도 벌어도 넘치고 넘치는 수주가 물량이 넘치고 넘치는 업황이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삼목 S폼, 금강공 이런 종목들은 지금 못 따라 들어갑니다. 너무 비싸. 너무 많이 올랐어. 물론 뭐 더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올라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지금 못 산단 말이야. 여기서 못 샀는데 또 5만 원 가 있어, 6만 원 가 있어요. 그죠? 타이밍 잡기 좀 힘들어요. 너무 비싸서. 이건 좀 부담이고요. 대신에 많이 올랐습니다만 조금 매수에 지금 여력이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K홀딩스. 홀딩스 붙어 있죠? 뭡니까? 홀딩스. 영희 엄마, 철수 엄마. 뒤에 엄마자 붙죠. 그죠? 영희 엄마, 철수 엄마. 누구누구 엄마, AK 엄마, 홀딩스. 애경어. 홀딩스. 누구 갖고 있어요? 제가 보는 건 다른 자회사도 좋지만 누가 있다? 여름 수혜주 여행지 성수기가 오죠. 그죠? 저도 요새 좀 나들이를 좀 하려고 펜션이나 좀 알아보고 있는데 벌써부터 뭐 주말 같은 경우에 예약이 다 끝났더라고. 예, 그죠? 성수기가 오고 있단 말입니다. 분명히 움직일 거예요. 옛날에는 뭐가 움직였어요? 모두 투어, 하나 투어,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이런 종목들이 여름 수혜주로 한 번씩 성수기 때 여행 수혜주, 여름 수혜주보다는 여름 휴가철 수혜주로 움직였었는데 지금은 불황. 그러면 불황형 흑자 기업을 찾아야죠. 불황형 흑자 뭡니까? 경기가 안 좋아져야 돈을 많이 버는. 항공사도 어디?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이 아니라 저가항공사. 제주항공에 에이크홀딩스가 있고요. 또 하나 더 있죠. 이런 거 한번 접근해 봐야 되죠. 티웨이 항공. 티웨이 엄마. 티웨이 홀딩스. 그죠? 차트가 비스무리하게 가죠. 왜? 둘이 짝이니까.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티웨이항공의 탑승객이 많아지면 제주항공의 탑승객이 줄어요? 경쟁 관계입니까? 경쟁 관계는 맞지만 둘 다 업황 호전으로 불황형 흑자 기업으로 실적이 같이 좋아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이런 거.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의 승객을 뺏어오지 자기네들끼리 회원을 승객을 뺏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티웨이홀딩스 해볼만 합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뭐 3,000원에서 6,000원 2배 갔는데요. 뭐 이런 거 티웨이홀딩스 이런 것들 보시면 좋습니다. 이런 거 저가항공사 AK홀딩스, 티웨이홀딩스 두 개 짝을 묶어주자고요. 그죠? 두 개 같이 손잡고 올라갈 수 있는 주식 이런 주식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뭐 이 종목들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셀바 우리나라 건강식품원 셀바이오테 지금 좀 조정이 나옵니다. 지금 조정이 나올 때 수익률 갭맥국이라 그랬어요. 한 종목이 크게 올라가서 360을 올라가는 주식은 없죠. 조정이라는 건 있단 말입니다. 그죠? 예를 들면 현대리바트 같은 경우도 오늘 또 가던데 멋지게 가구 현대리바트와 누가 있죠? 한샘 리바트 가구 리모델링 관련해서 가구 종목 둘이 짝입니다. 같이 가죠. 일단은 얘가 먼저 치고 올라갑니다. 360을 올라가지는 않아. 조정을 받습니다만 한 1개월간 2개월간에 거쳐서 불현듯이 또 치고 올라간단 말입니다. 이게 주도주죠.
이게 이런 게 주도주란 말입니다. 이런 게 주도주다. 자, 그러면 셀바이오텍이 좀 쉴 때 누가 올라갈까요?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종목이지요. 내추럴 엔도텍. 그죠? 셀바이오텍은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만드는 듀오락 제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한다면 내추럴 엔도텍은 백수호, 갱년기 증상 치료제는 아닙니다. 갱년기가 병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게 바로 건강보조식품. 우리나라의 선진국형 건강시장 이 패러다임 변화, 사후 치료 시장에서 사전 진단 시장으로, 사전 진단 시장에서 한 단계 더 사전 예방, 건강식품 업체들, 그죠?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들 주가가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셀바는 지금 셀바이오텍을 조정에 서자는 게 아니라 셀바이오텍이 미리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제 내추럴 엔도텍이 이걸 따라잡기 위해서 올라갈 것이다. 그죠? 따라잡기 위해 올라갈 것이다. 이런 겁니다. 이게 짝짓기 매매거든요. 예를 들면 또 무슨 짝이 있죠? 이거는 사자는 건 아닙니다. 이건 못 사요. 컴투스. 컴투스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쫙 치고 올라갔죠. 저도 이렇게까지 갈지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아주 굉장한 오버슈팅을 한번 날렸는데요. 그죠? 킥이 중간에서 축구로 치면 상대편 골문에서 바로 상대편 골까지 그냥 한 번 다이렉트로 달려버려. 이런 그 굉장히 강한 상승. 컴투스를 보면서 컴투스를 매매할 수는 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컴투스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 뭘 사야 됩니까? 또 게임빌. 왜? 같은 모바일 업황이라서 모바일 게임 그것도 있습니다만 컴투스의 엄마잖아. 홀딩스가 안 붙어 있어서 모르셨습니까? 아닙니다. 게임빌이 컴투스 인수했잖아요. 그죠? 게임빌. 같이 이제 가잖아. 같이. 언젠가는 한번 이렇게 같이 간단 말이에요. 같이. 상승을 잡기 위해서. 이게 수익률 갭 축소를 노리는 전략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컴투스 게임빌. 이런 것들. 예를 들면 또 뭐가 있죠? 한국콜마. 한국콜마. 지난번에 제가 매매했었던 전략을 말씀드리면 한국콜마가 너무 가네. 너무 가네. 한국콜마를 사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한국콜마가 화장품 ODM 업체입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대기업들도 시총 2조 원짜리 종목들도 잘 가. 한국콜마가 가고 업황도 좋다? 코스맥스 사야겠다. 한국콜마, 코스맥스. 주가가 엎드려 있다가 콜마 가는 거 보고 치고 올라가죠. 나도 좀 가야 쓰겄다. 코스맥스. 그죠? 이런 게 짝짓기 매매라면 한국콜마, 코스맥스. 화장품 ODM 업체. 경쟁사이기도 합니다만 커져가는 시장에 따라서 파일을 같이 나눠먹고 실적이 같이 좋아지는 기업들. 이게 바로 주도주간의 짝짓기 매매. 한국콜마, 코스맥스. 그죠? 코스맥스도 이제 많이 올라서 이제 수익 실현 개념으로 좀 봐야죠. 그죠? 이런 종목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있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강조를 해드렸던 종목들이죠. 이런 건 해봐도 되지. 승일. 시청자분들, 그죠? 승일. 뭡니까? 이거 진짜 징그럽게 안 가던데. 차라리 승일을 살까 그랬나? 승일. 강관. 강관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뭐 부탄가스 아니면 뭐 F킬러 깡통. 깡통 만드는 회사입니다. 승일. 하나 더 있죠. 상장기업. 대륙제관. 승일이 이렇게 가는 거 보면 반드시 얘도 한번 갈 텐데 조금 뜸을 들이네. 그죠? 대륙제관. 아직도 안 가고 있어요. 그러면 승일의 주가 상승을 보고 나도 좀 먹어봐야겠다. 승일을 갖다 고점에다가 추격 매수를 가서 때려버리는 게 아니라 한국콜마를 보고 한국콜마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코스맥스를 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죠. 승일이 잘 올라가는 게 보이면 대륙제관을 일단 사서 기다려야 돼요.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간 주식이 올라가 봐야 또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근데 지금 엎드려 있는 주식이 올라가면 여기까지 반만 올라가도 먹을 게 더 많단 말입니다. 반만 가도. 그죠? 승일 올라가는 거 반만 가도 15% 20% 먹는단 말입니다. 승일이 40% 올라가서 20% 가는 게 리스크가 크겠습니까? 아니면 대륙제관 들어가서 20%가 수익률이 더 크겠습니까? 리스크가. 훨씬 이게 리스크가 적다. 그죠? 대장주라는 것은 분명히 프리미엄이 있습니다만 그 리스크 또한 크더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종목들, 대륙제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지금 눌림목 라인 대에서 접근을 해보셔도 좋고요. 매수의 이 모멘텀 업황도 좋다는 게 말씀드렸죠. 깡통 만드는 회사 둘이 뭐 돈 벌어봐야 얼마 벌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바로 여름 관련 수혜주죠. 캠핑족이 계속 연평균 1000억씩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좋은 거는 3파전이었던 한국 에어졸이라는 회사도 있었는데, 비상장 회사. 그 회사가 접었어요. 아이, 나 이제 못하겠어. 저가 시장에만 저가 제품으로, 승일처럼 업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대륙제감처럼 좋은 안 터져요 맥스죠. 맥스 부탄가스라는 특허 제품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술력이 없는 회사가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그냥 싸게 파는 겁니다. 그냥 마구마구. 그러면 기존의 업체들은 가격을 못 올려. 너무 싸게 파니까 그냥 스스로 저러다 지칠 때까지 그냥 내비로 두는 겁니다. 그죠? 그 기업이 드디어 시장에서 철수했습니다. 아유, 이제 못해 먹겠습니다. 둘이 다 하세요. 한국 에어졸이 시장에서 철수하자마자 가격을 올려버렸어요. 올해 3월 달에. 대륙제감. 승일 같이. 그죠? 올해 사상 최대 시장 나오겠죠. 그죠? 대륙제감. 이런 것도 잘 보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동아기업이라는 거 좋죠. 동아기업. 동아기업도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상승하는 그런 패턴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아기업도 잠깐 좀 생소하실지도 모르겠는데, 동아기업 뭐 하는 회사인데 이렇게 올라갔죠? 동아마루 하면 좀 친근하시나요? 동아마루. 동아마루. 우리나라 이 마루 시장 1위, 업계 1위가 동아기업이고, 그 뒤로 이제 줄줄이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한솔 홈데코라는 기업이 있죠. 한솔 홈데코. 마루 시장이 이렇게까지, 물론 뭐 리모델링 관련주들이 다 좋아요. 뭐 마루까지도, 뭐 비데까지도 올라오니까, 대림비행코 같은 것도, 하츠 같은 것도, 뭐 북박이 IT 가전제품 만드는 회사가 이제 레인지 후드, 뭐 이런 거, 파세코, 하츠, 대림비행코, 뭐 그냥 리모델링만 엮이면 그냥 막 불같이 올라간다. 제가 남선알미늄 같은 것도 많이 소개해드렸었죠. 이런 거, 한솔 동아기업도 이 마루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만, 그죠? 중국산, 수입산 마루 저가 공세, 건설 경기 침체, 이런 걸로 마루 만드는 회사들이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만, 얘네가 꾀를 냈어요. 그냥 마루로는 안 되겠다. 그냥 마루 시장 중국산 저가 제품 때문에, 건설 경기 둔화 때문에 안 되겠어.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2년 전부터. 뭘 준비했죠? 동아기업의 실적이 이렇게 좋아질 수 있고 주가 이렇게 갈 수 있는 모멘텀이 뭐였습니까? 벽으로 올라간 마루. 벽으로 올라가. 벽지를 마루로 쓰는, 마루 장판을 벽지로 쓰는 이 발상의 전환을 나타났단 말입니다. 이 제품이 일단 디자인월이라고요. 디자인월. 이 제품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됐고, 실적 개선에, 신제품의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의 1등 공신, 디자인월이라는 제품. 자, 이걸 보니까 2위 업계 한솔홈데코, 아직 주가가 안 올랐죠. 동아기업을 지금 못 산단 말입니다. 그럼 뭘 살 수 있어요? 한솔홈데코를 사잔 말입니다. 뭐 종목 추천하는 시간처럼 돼버렸는데, 뭐 기법과 뭐 종목 두 마리 토끼 다 잡아가십시오. 그죠? 한솔홈데코, 얘도 일단 마루 만드는 회사고요. 얘도 마루 만드는 회사고, 얘도 이제 나무 벽제, 역시 얘는 스토리월. 이름도 따라하네. 그죠? 동아마루가 디자인월, 벽으로 올라간 마루를 쓰니까 한솔홈데코는 스토리월 해서 같이 종목을 묶어서 같이 볼 수 있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 또 뭐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나마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주식들만 좀 보여드릴게요. 짝짓기. 자, 삼천당 제약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죠? 삼천당 제약. 자회사가 누구입니까? 컴투스 게임빌처럼 삼천당 제약, DHP 코리아. 인공 눈물, 제가 말씀드린 인공 눈물, 현대병. 그러니까 이 환자 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업황이 좋아진다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스마트폰 기기 확산, 이러한 그 중국의 대기 오염, 이런 환경 문제도 어쩔 수 없이 환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최근 12년간 양구 건조증 환자가 줄어들었던 연도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계속 늘어나면 늘어났지.
그죠? 제가 이것까지 설명을 드렸잖아요. 사람 눈이 초당 보통 한 20초에 한 번씩은 깜빡거리는 15초에서 20초. 스마트 기기를 보고 뭔가 집중, 컴퓨터 모니터를 본다든가 뭔가 여러분도 느끼지 못하겠지만 15초에서 20초마다 한 번 깜빡이는 눈이 그래야 눈물이 이 눈 안에서 돌아주고 그래야 안구건조증이 발병이 제한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방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스마트폰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 못 느끼셨겠지만 평균이 1분에 한 번 깜빡한단 말입니다. 15초, 20초마다 깜빡하던 거를 스마트 기기 보느라고, 모니터 보느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 안구건조증 환자가 매년 늘어나고 업황이 커지고 있죠. 그렇죠? 인공 눈물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DHP 코리아. 얘 지분 갖고 있는 모회사가 삼천당 제약이고 같이 올라가잖아. 이것도 바로 짝짓기가 될 수 있죠. 엄마와 아이의 손을 잡고 가는 주식들. 이런 기업들. 굉장히 이런 주식들 좋단 말입니다. 그죠? DHP 코리아. 지금 제가 수급은 안 보여드리고 지금 차트가 좀 찌그러질까봐 수급은 안 보여드리고 있지만 이런 종목도 기관 매수 외국인들 엄청 사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기관 매수, 외인 매수. 이런 종목들. 그리고 제가 강조했었던 종목. 반도체 쪽에서 IT 스마트폰 부품은 안 되지만 IT에서 하려면 반도체는 해도 된다. 반도체. 반도체가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요? 먼저 장비가 먼저 올라갑니다. 장비 업체들. 붕어빵을 팔 때 밀가루부터 사요? 아니죠. 장비부터 사야 되잖아. 붕어빵 만드는 기계부터 사야 되잖아. 그 다음에 가서 기계가 들어오면 주전자 사고, 꼬챙이 사고, 붕어빵 담을 봉지 사고, 그거 맞춰놓고, 이제 그게 다 갖춰지면 그제서 이제 밀가루 반죽 사서 돌릴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반도체, 장비, 부품, 소재. 원익 IPS 같은 장비주들이 일단 먼저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차례는 누구예요? 장비가 들어왔으면 뭐가 올라가요? 이제 부품. 반도체가 제품이 나오면 그게 불량인지 아닌지 검사하는 테스트용 소켓이 있어요. 그것을 만든 회사가 리노공업하고 리노공업. 잘 올라가죠. 그죠? 더 멋진 회사가 ISC. ISC 몇 번 강조해드렸죠. 그죠? ISC. 영업이익률 얼마? OP 마진. 영업이익률 35%. 삼성전자보다 영업이익률은 더 좋아요. 10,000원짜리 팔면 3,500원이 남아. 우리나라 IT 부품업체 중에 영업이익률 35% 기록해주는 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ISC. 왜? 왜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좋아요? 소모성. 쓰고 버리는 제품이기 때문에. 일회용. 일회용. 인공 눈물도 일회용이죠. 이것도 제품이 일회용이란 말입니다. 한번 쓰고 버려. 주식은 아나바다 주식하면 안 된다 그랬죠?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 그죠? 이런 주식 하면 안 되지만 일회성 소모품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오늘 터졌죠. 오늘도 8%. ISC 리노공 아직도 더 올라갈 게 많이 남은 기업들입니다. 반도체. 그죠? 이러한 기업들 여러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건자재 쪽 벽산이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이제 이 단열재 뭡니까? 열을 차단하는 제품을 만드는 건축 자재입니다. 단열재 만드는 회사 벽산, 그죠? 리모델링, 수직 증축 법안 이런 것들을 허용하면서 시장이 커졌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확 치고 올라갔죠. 벽산 3,000원대에서 5,000원대까지. 자, 단열재 만드는 또 중소형주가 또 하나 있습니다. 누구죠? 벽산에 손을 잡을 수 있는 주식. 영보화학. 뒤에 화학주 붙어 있다 그래서 금호석 이런 화학주 아닙니다. 단열재, 층간소음 완화제 만드는 회사 영보화학. 그죠? 영보화학. 기술적으로도 일단 급소가 나왔죠. 그죠? 뚫었단 말입니다. 뚫으면서 5일선 타고 가는 전형적인 주도주의 차트다. 주도주의 캔들이다. 이러한 종목들도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짝짓기 매매 춘추 전국 시대다. 지금 8월 장세, 7월 장세 이 2개월 남짓 안 되는 장세 여러분들 수익을 많이 내셔야 되고요. 수익 많이 내셔야 되고 굉장히 이 시장에서 작년처럼 대군이 없기 때문에 각계전투 스타일로 이런 종목들이 소소하게 무리를 이루고 이런 종목들이 시장을 쭉 치고 올라가는 이런 게 바로 주도주가
될 수 있다. 주식도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요. 멀리 가려면 함께 갑니다. 주식도 이렇게 함께 가는 주식들이 결국은 주가 굉장히 멀리 서로 끌어당겨주면서 올라가는 거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종목을 많이 오늘 뭐 추천의 개념이기도 하고 기법에 대한 뭐 강의 개념이기도 하고 또 업황에 대한 설명의 개념이기도 했는데요. 뭐 일단 뭐 두서 없었지만 여러분들이 이러한 짝짓기 매매 종목들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저랑 같이 외국인 기관 매매 국내에서 가장 잘한다 자부하는 전문가니까요. 같이 매매를 열심히 또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중소형주들 일단은 어렵습니다. 스몰캡, 시가총액 3천억 미만 종목들 커버리기가 상당히 힘든데 이런 부분들도 저랑 같이 고민을 해결하신다고 한다면 좋은 결과 여러분들께 반드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시간이 벌써 1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습니다. 정말 뭐, 이 짝짓기 매매에서만 말씀을 드려도 한 1박 2일 정도는 말할 게 많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요 정도로,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제가 종목을 하나 좀 갖고 왔는데, 말씀도 못 드리고 마감을 하게 됐네요. 일단 종목명은 아재아텍이고요, 아재아텍. 뭐, 차트까지 볼 시간은 없는 것 같고, 아무튼, 최근에 이제 이 농업협력을 위한 시민단체, NGO의 방북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북 경업주라고 해서 맨날 뭐 광명전기, 이화전기 뭐, 아니면 DMZ 테마 뭐 이런 종목들이 아니라 정말 이런 그 아재아텍 같은 정말 실질적으로 북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반농사용 시장 다목적 관리기 1위 업체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두서 없이 좀 한번 드려봤고요. 시장의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코스피가 좋아서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올라서가 아니라 지금 중소형주들이 굉장히 나름대로 실력 뽐내기 그죠? 컴투스 같은 종목들이 주도주인 걸 보면 기관 투자들이 그런 종목들을 고점에서 막 추격 매수하는 걸 보면 장을 달구려는 뜨겁게 달궈주려는 그들의 노력이 보입니다. 이 뜨거워진 장세에서 여러분들이 주식 수익을 내지 못하면 앞으로 다시 차가워질 코스닥 장세가 뭐죠? 소뚜껑 장세라 그러죠. 냄비 장세라 그러죠. 굉장히 빨리 식지만 달아오를 때 후다닥 한 끼 식사 정도 금방 해먹을 수 있는 즉 지금 한두 달 동안 이 5, 6월 달에 좀 굶었었던 부분들을 빠른 수익률로 할 수 있는 장세가 오고 있고요. 여기 종목들이 또 널리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매매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이 일단은 뭐 내일 금통위도 있고 옵션 만기도 있습니다만 아마 변동은 없을 겁니다. 2000포인트대에서 크게 위로 가지 않고 크게 멀어지지 않고 박스권이 계속 좀 이어질 거니까요. 일단 코스피는 잠시 내려두시고 개별적으로라도 코스닥 종목도 잘 연구 분석하셔서 좋은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